2025년 6월 6일 로스앤젤레스 미국의 꿈이 전쟁터로 변하다. 2025년 6월 6일 로스앤젤레스, 미국의 꿈을 상징하던 이 도시는 순식간에 전쟁터로 돌변했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대기를 찢고 군용 차량이 한때 할리우드의 화려한 불빛으로 빛나던 거리에서 포효한다. 중국인 상점들은 문을 굳게 닫았고 시민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친다. 성조기는 불타고 Yes, I see라는 외침이 울려 퍼진다. 이 장면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한 장면이 아니다. 이는 상하이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시작된 음모가 미국의 심장을 겨냥한 잔혹한 현실이다. 로스앤젤레스의 폭동은 자발적인 운동이 아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조종하는 정교한 계획의 산물로 혼란을 조장하고 미국 민주주의의 내구성을 시험하며 궁극적으로 글로벌 담론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의도다. 이 글은 상하이에서 시작된 이 음모의 기원부터 미국 전역에 미친 심대한 영향을 상세히 분석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국가를 수호했는지 드러낸다. 천둥 추방 작전과 폭동의 불길. 2025년 6월 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천둥 추방 작전, 이 로스앤젤레스에서 불법 이민의 온상지들을 겨냥하며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ICA는 FBI 및 국토안보부와 협력해 홈디포 같은 장소에서 단속을 벌였다. 이곳은 불법 이민자들이 비공식적으로 일자리를 구하던 장소였다. 결과적으로 118명이 체포되고 수십 곳이 봉쇄되었다. 하지만 이어진 상황은 단순한 군중의 반발이 아니었다. 경찰차에 던져진 벽돌 폭발하는 화염병 무기로 사용된 부서진 콘크리트 조각들은 모두 치밀하게 준비된 각본의 흔적을 보여준다. Get Ice나 No Border, No W 같은 구호들이 일제히 외쳐지고 미리 인쇄된 플래카드에 등장하며 조직적인 움직임을 드러냈다. 이는 자발적인 사회운동이 아니라 원격으로 조종된 캠페인이었다. 그 목적은 이민자 보호에 그치지 않고 미국 내부의 질서를 약화시키는 색채 혁명을 유발하는 것이었다. 중국 공산당의 붉은 음모. 베이징의 붉은 벽 뒤에서 중국 공산당은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초국가적 첩보망을 전개했다. 이들은 시위의 세부 사항을 기획하고 구호 작성 플래카드 디자인 군중 조직 방법을 지시하며 자금을 지원했다. 그들의 목표는 로스앤젤레스에서의 소란을 넘어선다. 미국 국토안보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미국 민주주의 체제의 내구성을 시험하고 샌안토니오, 오스틴, 애틀랜타 같은 다른 도시들에서 유사한 색채 혁명의 발판을 마련하려 했다. 나아가 그들은 미국 거리에서 혼란을 조장함으로써 글로벌 담론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공공의 정부 신뢰를 약화시키며 서구 민주주의의 붕괴를 알리는 메시지를 퍼뜨리려 했다. 로스앤젤레스는 미국을 붉게 물들이려는 계획의 첫걸음일 뿐 국제 무대에서 중국의 최대 라이벌을 약화시키려는 장기 전략의 일부다. 이 네트워크의 중심에는 미국 태생의 인도계 억만장자 NRI가 있다. 그는 2017년 IT 기업 STWK를 8억 달러에 매각하고 상하이로 이주해 중국 공산당의 혁명 후원자가 되었다. 상하이 타임스퀘어에 위치한 그의 사무실에서 운영되는 마쿠컬처는 중국 공산당의 메시지를 서구에 전파하는 선전기관으로 위장한 조직이다. 마쿠컬처 사무실에는 시진핑 주석의 초상과 함께 당을 영원히 따르라는 플래카드가 장식되어 있다. 이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베이징에 대한 그의 충성심을 명백히 보여준다. NRI는 공정과 교육기금, 인민지원기금 같은 위장기금들을 통해 미국 내 극좌 조직들에 최소 2천만 달러를 지원했다. 여기에는 사회주의 해방당, PSL크와 피플스 포럼이 포함된다. 이들은 로스앤젤레스 폭동을 조직했을 뿐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인 시위를 계획했다. NRI는 혼자 움직이지 않는다. 그는 비정부기구 사회운동단체 미국 및 유럽의 언론인들로 구성된 복잡한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다. 피플스 포럼과 티컨티넨탈 연구소 등 NRI가 자금을 지원하는 조직들은 컬럼비아 대학 같은 명문 학교에 깊이 침투해 학문으로 위장한 선정 콘텐츠를 제작하고 극좌 사상을 전파하는 세미나와 이벤트를 조직한다. 컬럼비아의 종교 및 사회정의 센터 소장인 C.C. 해리스 목사는 NRI의 결혼식에 참석했으며 그녀의 남편은 NRI로부터 직접적인 지침을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NRI가 지원하는 브레이크루트 뉴스, 뷰레키트롯 뉴웨이, 돈 뉴 같은 조직들은 중국의 빈곤 퇴치와 경제 정책의 성과를 찬양하며 베이징에 대한 비판을 신냉전 전략이라며 공격한다. 이들은 신화통신, 인민일보 같은 중국 국영 언론과 긴밀히 협력하며 2020년 이후 이들 언론이 NRI 네트워크의 콘텐츠를 122회 이상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NRI의 아내이자 코드핑, 시핑 설립자인 조디 에바는 또 다른 핵심 인물이다.
에바는 중국 여성들이 미국 여성들보다 더 자유롭다고 주장하며 신장 지역의 강제 수용소 존재를 부정했다. 코드핑은 미국 의회에서 중국 반대 정책을 저지하려는 로비 활동을 벌였으며 자유롭게 의사당을 드나들었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 안나 파울리나 루나가 코드핑을 금지하고 NRY를 외국 대리인 등록법 FRA에 따라 조사할 것을 요구하며 이들이 중국 공산당의 대리인으로 활동한다고 비판했다. 미국 체제 깊숙이 침투하다. 중국 공산당은 거리뿐 아니라 미국의 교육과 언론 체계에 깊이 침투했다. NRI가 지원하는 조직들은 컬럼비아 같은 명문 학교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극좌 사상을 전파하는 학술 콘텐츠와 세미나를 제작한다. CC 해리스와 그녀의 남편이 운영하는 팟캐스트 그랩데커 유나이티드는 공산주의 선언을 찬양하며 미국 자본주의 체제의 전복을 촉구한다. 이는 학생들의 사고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시위에 참여할 준비가 된 활동가 세대를 양성하려는 시도다. PSL과 피플스 포럼 같은 조직들은 군중 조직 방법, 경찰 대응 전략,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메시지 확산 방법을 교육한다. 이는 상하이의 지시에 따라 행동할 준비가 된 미국 내 비공식 군대를 만드는 장기 전략이다. 중국 공산당의 계획에서 언론은 가장 중요한 전선이다. 브레이크루트 뉴스와 돈뉴는 중국을 찬양하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서구의 핵심 가치를 공격한다. 이들은 미국 민주주의를 실패로 묘사하며 중국의 독재 모델을 우월하다고 칭송한다. 이들의 콘텐츠는 소셜미디어에서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반정부 여론을 조성한다. 중국 공산당은 ICE와 FBI 같은 기관의 신뢰를 약화시키기 위해 단속 작전을 잔혹하고 인종차별적이라고 묘사하며 특히 소수민족 커뮤니티의 분노를 부추긴다. 이는 미국 사회를 분열시키고 국가적 단결을 약화시키려는 전형적인 심리 전술이다. 트럼프의 방역 주권을 위한 전쟁. 로스앤젤레스의 불길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했다. 그는 4,000명의 주방위군과 700명의 해병대를 도시로 파견하며 트루스 소셜에서 외국이 지원한 반란이라고 선언했다. 이 병력은 폭동을 진압할 뿐 아니라 미국이 중국 공산당의 음모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다. 트럼프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했다. 그는 불법 이민과 외국 대리인의 개입을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법안인 빅비트 투 풀 빌, 빅비트 풀 빌을 추진했다. 이 법안은 IC 예산을 증액하고 외국 비정부 기구의 이민 정책 개입을 제한하며 외국 대리인 등록법 FLA의 범위를 확장한다. 이는 NRY와 중국 공산당의 네트워크를 정면으로 겨냥한 타격이다. 트럼프의 주도로 미 의회는 붉은 영향력 투명성 법안을 논의 중이다. 이 법안은 비정부 기구의 자금 출처 공개를 요구하고 정치적 편향이 의심되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이는 중국 공산당의 미국 교육 및 언론 체제 침투를 막는 중요한 조치다. 피플스 포럼과 티 컨티넨탈 연구소 같은 조직들의 베이징 연계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로스앤젤레스 폭동은 미국이 중국 공산당의 위협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이 음모는 트럼프를 약화시키는 대신 베이징의 첩보망을 폭로했다. 상하이의 마쿠컬처 사무실에서부터 컬럼비아 캠퍼스까지 중국 공산당은 미국을 불태워 목표를 달성하려는 조종 세력으로 드러났다. 트럼프는 단호한 리더십으로 재앙을 승리로 바꿨다. 그는 로스앤젤레스의 불길을 진압했을 뿐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붉은 손으로부터 미국을 지키는 방화벽을 구축했다. 더 나아가 그는 이 전쟁이 이민 문제뿐 아니라 주권 문명적 정체성 자유의 미래에 관한 것임을 국민에게 깨우쳤다.